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이틀 사이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가한 결과 이번 전쟁 개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입고 엄청난 장비들을 손실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각 2월 7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오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기념해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공세를 벌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투입될 러시아 대군이 손쉽게 파죽지세의 공세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세계 주요 전장을 비롯해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무모한 총공세를 벌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도 도대체 저 많은 병력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크게 당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스바토 크레미나 전선과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 그리고 파블리우카, 부울레다르 이 모든 전선에서 최근 러시아군은 무려 25만 명에서 3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투입되어 대공세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러시아군 병력이 갑자기 동원되어 전선에 나타난 것은 그동안 러시아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비밀 동원령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월 6일 하루에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87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2월 7일에는 무려 하루에만 1030명의 전사자가 발생해 이번 전쟁 개전 이래 1일 전사자 기록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1에서 이처럼 막대한 병력을 희생시키며 진격하는 것이 1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며 100만 명쯤 공세에서 희생되어도 별것 아니라는 진행자의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러시아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TV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인데요. 파블리우카, 부울레다르 전선에서는 바그너 그룹 용병들에 비교되는 러시아 정규군 소속의 새로운 러시아의 강력한 용병 부대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 극악무도한 공세를 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크레미나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어군 병력이 많지 않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2월 7일 우크라이나 공군의 활약으로 P-66번 국도 일부를 오랜만에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각 전선에서 어떤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양측 군대의 상황이 어떠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러시아군 측에서 25대의 전차가 파괴되었고 38대의 장갑차가 파괴되었고 16대의 차량, 6문의 야포 등 수많은 장비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오랜만에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엄청난 규모의 공세를 크레미나 스바토우 전선과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 파블리우카 부울레다르 전선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벌였기 때문인데요.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특히 파블리우카에서 부울레다르를 향해 가해진 러시아군의 공세가 크게 실패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성과를 내라는 상부의 압박을 너무 지나치게 받고 있다 보니 무리하게 공세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러시아 정규군에서도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에 비교될 만한 새로운 용병 집단을 창설했는데 패트리어트 용병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또한 이번 부울레다르 공세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정규군 소속인 만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바그너 그룹과는 달리 꽤나 강력한 장비들을 지원받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현지 시각 2월 7일 무리하게 부울레다르로 진격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포격을 맞고 기계화 여단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수준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이런 상황임에도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같은 경로로 추가 공세를 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틀간 무려 60세대의 기갑 장비가 박살나고 1900명에 달했던 엄청난 병력 손실은 앞으로 더욱 그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부울레다르 바로 앞에는 러시아군의 4개 여단 2만 명에 달하는 상당한 전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는 우크라이나군의 1개 기계화 보병 여단, 제1전차 여단에서 증원된 1개의 전차 중대, 1개 포병 여단, 여러 대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버티고 있어서 공세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 이 부울레다르에 집중된 러시아군의 공세가 실패하면 이는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에서 또다시 T-0513 도로와 인접한 철로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공세를 가했지만 우크라이나 공군이 7번의 항공폭격을 통해 이들을 격퇴했고 바흐무트 서북쪽 깊숙이까지 들어온 러시아군의 오를란 10 무인기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바흐무트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인 H-31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이바니우스케를 또다시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차시우 야르 남쪽에서는 러시아 공군의 소-21 공격기를 격추했고 후방에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에게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떨어졌는데요. 솔레다르 북서쪽으로 가해지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세지만 바흐무트 시가지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시가지로 들어서지 못한 채 포위하고만 있는 형국이며 잠시 동안 바흐무트 시가지에 발을 들였다가도 금세 패퇴해 도망쳐 나오고 있다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완벽히 요새화된 바흐무트 시가지 안에서 시가전을 벌이며 효율적으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엄폐물과 도심지의 건물을 방패 삼아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도심지를 잘 방어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바흐무트 동쪽 외곽지에서 더 진격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흐무트에서는 여전히 가장 격렬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가해지고 있으며 바흐무트 북부 지역 방어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 당국에서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해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금씩 우크라이나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러나고 있고 러시아군은 아주 느리게나마 조금씩 바흐무트에서 점령지를 늘려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인 H-32 도로를 러시아군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제30기계화 여단 소속 T-80 전차부대는 러시아군 보병부대의 공세를 막아냈다고 하는데요. 보급로가 차단될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 세베로도네츠크 전투 때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포기하고 결국 철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전력이 대거 충원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은 상태이기에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점령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현지 시각 2월 6일 크레미나 스바토우 전선에서도 넓은 지역에 걸쳐 러시아군이 보병 중심의 공세를 감행하다 피해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체르노브 포피우카 인근에 9번의 항공 폭격을 가했고 P-66번 국도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전선 일대의 항공 폭격을 가해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스찬의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포격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한 러시아군을 격파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날인 2월 7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항공 폭격을 러시아군에게 이어갔는데 어느 정도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전과를 거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스찬카 지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항공 폭격이 8회 있었고 체르노브 포피우카, 크레미나 북쪽과 남쪽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항공 폭격이 있었는데요. 72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P-66번 도로 일대에 가해진 여러 번의 러시아군 공세를 격퇴했고 2월 7일에는 빼앗겼던 P-66번 국도의 일부분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스바토우 전선의 후방에는 제1전차 여단, 제2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 제25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 제38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 제138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 제200 북극 차량화 소총 여단 등 많은 러시아군 전력이 재편성 끝에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8일 새벽에는 러시아군 제98 공수사단 이하의 제대의 움직임이 스바토우 북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하며 이들은 쿠피안스크를 향한 러시아군 공세에 동원될 수 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이 전선에서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최근 이지움과 리만을 다시 점령할 것을 지시했지만 사실 이는 러시아군의 승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저 상징적인 전과를 위한 목표일 뿐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데요. 러시아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점령해야 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있는 북부 전선에도 러시아군이 공세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을 마주한 친러국가 벨라루스 고멜 지역에 제1근위 전차군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최근 남쪽으로 이동해 국경 30km 지점 앞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4근위 전차 사단과 4개 독립 전차 연대 그리고 제47근위 전차 사단으로 구성된 이들 병력은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에 또다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세가 동부 전선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자포리자, 헤르손 남부 지역과 같은 러시아군의 남부 전선이 취약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제7공수사단 전력까지 스바토우 전선에 배치되었다면 현재 남부 전선에는 겨우 810 해군 보병 여단과 제64 차량화 소총 여단만이 남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2월 이내 대규모 공세를 한 번 더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3월 말부터 4월이 되면 또다시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야지들이 녹아 진창이 되어버리는 라스푸티차 때문에 공세가 힘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보병들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형태의 공세가 계속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럴수록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극심해질 텐데 뒷일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반면 서방제 전차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몇 개월이 지난 봄 이후 가해질 것이며 이때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해야 하기에 공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울 텐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